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실제로 소송이나 컨설팅을 수행했던 또는 현재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및 의뢰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땡땡시티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234세대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 을이 있지만 관리 규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인 을은 애초 시행사가 임의로 계약한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존 관리업체의 관리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을은 실제 관리인이 되자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높은 가격에 입찰한 기존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관리인에게 왜 관리단 집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관리업체를 정했는지, 왜 더 싸게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는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괜찮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에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적법하게 결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의뢰인인데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이렇게 전횡을 하는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들은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 임기가 지날 때까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포기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아무리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마음대로 건물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구분 소유자들은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하거나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해임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 사례에서 드러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관리인의 권한을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인데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조 제1항을 보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제1호 공용부분 보존행위, 제1의 2 공용부분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용부분 관리에 해당하니까 관리인은 관리업체를 독단적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관리인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 의결 없이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효력도 무효라고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집합건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관리인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우리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관리인 을 말대로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위원회에 관한 집합건물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입니다. 제1항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관리단 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위원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항은 관리위원회는 법과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라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제29조는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없으면 집합건물에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된 적이 없는 본 사례의 땡땡시티 건물에서는 법적인 의미의 관리위원회도 관리위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관리위원은 관리인의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안건에 대한 결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고 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명백히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지 않았다면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은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허가 결정을 받아서 직접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단 집회에서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롭게 관리인을 선임하는 안건들을 상정시켜 통과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땡땡시티 오피스텔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관리단 분쟁을 예시로 삼아서 관리인의 근거 없는 관리 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